좋아요, 구독. 일단은 타이틀은 수치상 괜찮았던 노동시장이다 라는 타이틀인데요. 지금 저번 주에 고용지표 중에서도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 그 실업률, 구인구직 보고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시간당 소득이요, 지금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평균 시간당 소득이 내렸다라는 것은 이 임금이죠. 제가 임금 노동시장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는데, 임금이 사실은 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천만 근로자분들, 직장인분들 죄송하지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 임금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이 낮아져야 인플레가 잡히는 그런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월 대비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일단은 내렸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요, 비농 지표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예, 비농 지표, 고용 지표인데요. 시장의 예상은 300이었고요. 30만이었죠. 실제로는 31만 5천이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생산활동 참여지수입니다, 여러분. 생산활동 참여지수. 자, 생산활동 참여지수는 밑에 보이시는 실업률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지난주 차트를 잠깐 좀 보면, 지난주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지난 금요일 차트를 일단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트를 보면요, 여러분, 여기거든요. 1시 반부터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자, 지표가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9시 반에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일단은 급등을 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차트 내리고 자료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실업률이 보세요, 여러분. 비농하고 실업률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비농은 좋게 나왔고 실업률은 안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높아졌죠. 사실 그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비농 지표와 실업률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괜찮게 지금 오르는, 나스닥이 괜찮게 오르는 현상을 보고 제가 바로 토요일 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해석은 못 해드렸고,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뭐냐면 생산활동 참여지수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고와 정리해고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어차피 총 노동 인구는 분모로서 같은데 분자,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라가죠, 수치가. 이해되시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분모는 그대로 있었어요.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생산 활동하는 이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생산 활동 지수가 올랐어요. 자, 여러분 복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서비스 업종은 노동자들이 복귀를 다 못했습니다. 왜? 코로나가 아직 100% 다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터로서 100% 다 복귀를 못했다. 자, 이 사람들이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산활동 참여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높아지는 거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정리해고나 아니면 아웃으로 인한 진짜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높아지니까 분자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상이라는 거죠. 정리해고나 감원으로 인한 아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파이어족들 있지 않습니까? 파이어족들이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지금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파이어족들이 번 돈이 평생을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의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기 은퇴를 했으나 지금 긴축의 시대에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자, 시간당 임금도 내려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농지표도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단단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랐지만 실업률이 오른 게 부정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 밖에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내렸고요. 실업자가 낮아진 거죠. 그 다음에 구인 구직 보고서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일단은 두 가지 해석을 사실은 다 할 수는 있는데 노동시장이 단단하니 금리 인상이 더 잘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아무렇지 않게 큰 폭으로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지수, 증시에 굉장히 좋은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2번이 일단은 이긴 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내리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24시까지예요. 거의 24시. 자, 그런데 시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1시부터 급락을 했어요. 굉장한 급락을 했습니다. 네. 1000틱 이상 빠지는 급락을 했죠. 자, 자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분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지금 분분한 의견이 나오지만 자, 요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가스 문제였죠. 자, 말일날 8월 말일에 러시아가 안전상의 문제로 점검을 한다는 문제로 3일 동안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다 잠갔는데,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1시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9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면 3시간 지난 시간이고, 자, 우리가 뉴욕장이 10시 반에 시작하죠. 10시 반에서 3시간 지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현지 시간으로 12시에 뭐가 발표가 됐냐면 아까도 지금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가스관 점검 연기. 그러니까 가스관을 계속 막아버린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조금 웃긴 건데, 자,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송출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슈가 맞붙었을 때 오른쪽이 이긴 겁니다. 러시아가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시장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안한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럽의 혹독한 겨울인데요. 이거 유럽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경기 침체 순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 중국,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실질 GDP가 마이너스를 찍을 위협이 있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났죠. 내년 인플레이션이 22%라는 초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발표가 났어요. 영국 파운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의 경제를 가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환율이거든요. 화폐 가치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의 혹독한 겨울인데요. 자, 겨울철 사용량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등의 사용량이 현재 비축량입니다. 80% 정도는 됩니다. 80% 정도는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1년이에요. 유럽이 버틸 수 있는 양은 딱 1년입니다, 지금. 1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에너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유럽이 러시아에 어느 정도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러시아가 유럽에 어느 정도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요국 권고사항을 제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자, 독일은요, 개인 소유 수영장 데우기를 금지시켰고요. 이게 지금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럼 겨울에 수영장 이용을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무실 최저 온도를요, 19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의 외장 조명 있잖아요.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폐점 후에 외장 조명 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판 있죠? 간판 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도로 실내 온도 낮추고요. 26도 미만에서 냉방 금지, 19도 이상에서 난방 금지. 그러니까 겨울에도 19도까지만 틀라는 얘기예요. 너무 춥겠는데요? 예, 엄청 춥겠죠? 네. 자, 이탈리아가 진짜 심각한데 이탈리아는요, 공장을 가동하지 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랑 똑같습니다. 난방 19도입니다. 19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2022년에 소위 이탈리아를 빼놓고 네. 경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유럽 국가에서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다. 네, 저는 그 기사도 봤어요. 이탈리아인가 어딘가 유럽 국가였는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도 2번을 못 감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입니다. 보시면 그 스페인일 거예요. 네. 제 기억에. 예. 네. 머리를 2번을 못 감게 굉장히 한다. 심각한 상황인 거. 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자, 순환 경기 침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중국, 유럽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예. 세계 경제는 긴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의 시대에 돌입을 했고 거기에 외적인 변수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외 선물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해외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신세계 리턴주와 더불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조금 맺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